제가 직접 검사들 안에 잠입하고 뭐 정부 부처 안에 잠입해서 저도 간접 취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자 한번, 니네 한번 보자. 지금 검사들의 속내는. 검찰 내부 분위기가 매우 궁금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입니다. 현재 SNS와 커뮤니티 쇼폼에서 난리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만 보고 싶습니다. 검찰개혁 하겠다는 얘기는 지긋지긋합니다. 검찰개혁이 지금쯤이면 돼 있어야 돼요. 검사들은 물론 잘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이런 위험한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동원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검찰청 폐지 뭐 시원하게 빨리 했잖아요. 작년 10월에 됐던 것 같아요. 그 기조대로만 가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됐고 올해 10월부터는 야 이제 검찰 끝나는구나 했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사 기소를, 그러니까 권한이 너무 한 군데 편중돼 있으면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 비대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그게 검찰이잖아요. 검찰 내에서도 아주 좀 그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그 특수부 검사들이죠. 그러니까 괴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근데 중수청은 그 내용을 다 검사한테 보고해. 수사 개시 즉시 보고해. 수사 둘이 협력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 검사는 별건 수사가 필요하면 중수청에다가 요청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둘이 그냥 얽히고 설키게 분리를 하라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 분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요런 경우에는 요런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둘이 붙어먹어 라고 해놓은 게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됐든 통치를,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 검사 2,000명 중에 예를 들면 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되고 뭐 퇴직도 할 수 하는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전에 이제 국무회의 때인가요? 수석보좌관회의 때인가요? 검사들에게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사권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직접 수사,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검사가. 경찰이 안 하고 지금은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에 한해서. 근데 이 두 가지 분야로만 해놨는데 얘들이 경찰 사건이 오거나 하면, 아니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경제 범죄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 사건을 보안 수사란 뭐 이름으로 막 그냥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수사든 보안 수사든 못하게 하자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찰을 또 100% 믿을 것이냐. 근데 보시면 김규현 변호사나 특히 이제 지금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은 엄청 심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의뢰인들 데리고 가서 이제 동석을 해보면. 일단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변호사들이 경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아봤고 검찰에서도 조사 받아봤는데 검찰이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봐야 돼요. 검찰은 예산, 인력, 사건 건수, 여기는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건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경찰 한 명이 하는 사건, 검사 한 명이 하는 사건, 수사관, 이거를 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검사가 똑똑하다, 경찰은 멍청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거 무시하고더라도 현실은 경찰이 수사를 좀 못하는 것 같아. 맞는 얘긴데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검사한테 계속 권한을 주면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하게 됩니까? 검찰의 부패가 해결되나요? 우리가 검찰 개혁을 경찰이 수사 못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근데 경찰은 수사를 못하네? 그럼 얘네가 수사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죠. 다른 차원의 얘기. 그래서 그것도 불안해서 공수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수청도 만든 거잖아요. 어려운 사건, 중요한 사건, 난도가 있는 사건은 좀 중수청에서 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한국의 FBI 같은 거죠. 조금 그 쉬운 사건, 단순 사건은 경찰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일단 없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거는 단언컨대요. 이렇게 할 거면 지금이 낫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하면서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과 관련한 세부 항목들을 바꿔가는 게 낫지, 수사권 조정을 차라리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낫지. 만약에 이 법안대로 된다면 이건 일단 중수청이 너무 괴물이에요.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상황으로 이 자리매김하면서 수사자처럼 밀림의 정글의 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수처도 자기 맘대로 부리고 경찰도 자기 맘대로 부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그나마 좀 낫겠죠. 근데 잘못해서 이 법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수청장만 이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자기 수족을 안 치면 민주당의 집권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탈탈 털 수 있어요, 정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냥 자기네들이 미운 사람 중수청 통해서 그냥 탈탈 털 수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털고 뭐 조국 털고 지금까지 했듯이. 중수청이 너무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법안이고, 근데 중수청을 그렇게 공룡, 괴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위험한데, 사실상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수청을 공소청의 지시를 받는 하위 기관처럼 해놨거든요. 중수청을 마치 분리한 것처럼.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죠. 분리한 것처럼은 해놨는데 중수청을 괴물로 만들었어. 근데 분리도 안 했어. 다 공수처에 정보를 보내고 공수처 검사랑 협의하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안 해야 돼요. 팩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검사들 안에 잠입하고 뭐 정부 부처 안에 잠입해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저도 간접 취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예.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부 부처에 있었던 어떤 뭐 변호사나 뭐 법무부나 이런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자 한번. 니네 한번 보자. 예, 니네 한번 보자. 지금 검사들의 속내는 그걸 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저는 개혁의 바로미터는 언론과 검찰 내부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프로스가 조용합니까? 검사장 회의는 안 열립니까? 조중동이 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을 개혁한다는 법안이 나왔는데 왜 다들 조용합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고요함을 두고 당정 간의 원만한 조율이나 속도 조절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무리한 충돌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있다는 낭만적인 해설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여러분, 개혁의 전장에서 적의 진영이 조용하고 평화롭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 뻔뻔한 침묵과 미소를 깨부수려면 주권자들이 다시 시끄럽게 떠들고 격노해야 합니다. 알량한 타협으로 검찰 권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향해 거친 파열음을 내야 합니다. 적들이 비명을 지르고 이프로스가 불타오르고 보수 언론이 나라가 망한다고 저주를 퍼붓는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진짜 개혁이 궤도에 올랐음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 위장된 평화를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이 지경이면 지방선거에서 생각 이상으로 망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가면 정치 효능감이 떨어진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 투표율이 박살납니다. 그러면 또 2022년에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